시간 보니까 지금 73분까지 계셨는데 지금 51분 접수하고 계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빠져나가시면. 그래서 다시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다고. 일단 앞서서 약 1시간 가량 오늘 이제 멀리서 두 분을 모셔서 지금 어쨌든 마을교육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동향들,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좀 거기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을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학교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하다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좀 다들 어색하시죠? 네. 이 앞에 몇 분 앉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도 좀 저희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패널 토론을 이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던 두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소감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댓글로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창훈 우리 소영중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이렇게 로컬이 미래다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올려주신 소감들인데요. 마을교육 공동체의 태생부터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사례까지 짚어주는 강의가 너무 좋더라. 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어쨌든 마을교육 공동체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관심 그리고 인식이 적은 지역은 수혜를 받지 못해서 문화 격차가 생겨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들을 좀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학부모로서 마을학교 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공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갖다 좀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비대면 시대에 맞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좀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방향을 좀 찾지 못해서 좀 혼란스럽다, 뭐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마을 학교, 뭐 마을 교육 공동체 좀 이런 것들을 아예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발표를 갖다 해주신 우리 장윤정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는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만드는 과정 방법에 대한 안내 교육이 있었으면 그래서 진주에서도 아까 앞의 사례처럼 어쨌든 학교 교사와 마을 활동가가 함께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마을 헬스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뭐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앞서서 먼저 이렇게 다른 패널들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먼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두 분 발표자께서 좀 짤막하게 답변을 1시간 좀 가지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추창윤 우리 소영중학교 교감 선생님께 들어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좀 그에 대한 답을 갖다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포스트잇이 한 6, 7장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 관계 형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인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장학사로 있을 때하고 교감으로 있을 때 차이가 있는데요. 장학사로 있을 때는 완전 전체를 다녔고 소양중학교 있을 때는 소양위원회에서 마을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자주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유일한 답이고 또 그것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만나다 보면 서로의 어려움과 또 서로의 질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극비인데요. 술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또 잘 풀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가 학교 교육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비슷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말을 연결하려면 일단 서로에 대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솔직하게 좀 내어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마을도 역시. 그래서 실제 우리 완주에서 사례를 본다면 완주교육청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완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또 완주의 전체립 학생 비율,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낱낱이 공개했고 그것을 이제는 공론화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필요로 여긴다면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또 현재 상황을 좀 내어놓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한 민관학에서 학의 역할, 학교의 역할인데요. 많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질문을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또 학교 시스템에서 학의 역할은 이 마을교육 공동체나 마을과 만나는 것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좀 이면 아시겠죠? 네, 현재 학교는 국가교육과정과 그런 시스템을 움직이다 보니까 굳이 마을과 만나서 뭔가 논의하기보다는 국가교육과정, 국가교육목표, 그 교과서 수업을 하면 되거든요. 이 말은 굳이 나가서 뭔가 이렇게 만나고 도모하고 이런 과정이 굳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또 삶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학교라고 하면 너무나 사실은 일종의 좀 추상적일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참여 또 선생님의 실천인데요. 결국 선생님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을 나눠서 본다면 학교가 마을과 유리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대전제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학교 차원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수업 또는 내 교과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나 교실 안에서만의 활동으로는 어렵거나 또는 일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이런 과정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일이 또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예. 저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건 사실 마지막에 해도 되는 말 같은데, 지금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에 할까요? 네. 예, 그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어쨌든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유정 대표님께서 들어온 질문들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신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마을 사람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어떻게 정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공간이 없는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마을은 사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10개 단체 중에서 6개가 공간을 가지고 있고 2개는 뭐 공동육아나 대안학교는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열지는 못하지만 마을에 열려있는 공간이 저희가 4개 정도 단체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마을학교 이렇게 뭐 협동조합 서점 이렇게 늘 문이 열려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시적으로 활동가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좀 고민이 다른데, 부산에도 이제 공간이 없는 단체들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들도 사실은 공간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공간을 맡으면 그 맡은 시간 동안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할 수 있는 활동가가 없는 단체들은 사실 공간을 가진다는 것이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 진행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한 단체가 어떤 요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요일에는 그 단체가 쓰는 걸로
뭐 목요일은 대관 아니면 토요일 프로그램 대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를 공간을 맡거나 그래서 그 공간을 고정적으로 써서 고정적으로 진행하게 해서 이 시간 이 요일에는 여기 가면 이 단체가 있다는 정도의 대관 내지 관의 그런 배려 공간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우면 사실 그 정도 선이라도 그 단체 프로그램은 그 공간 그 요일에 가면 그거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든가 이 정도에 대한 요구와 관이 그 단체에 대한 지원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해진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만들어 주셔야 가능하다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요구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참여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새학기 교육과정 때 마을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법, 학교 문을 여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공통적인 지점은 저는 민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을에 12~13개의 단체가 있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관들이 학교든 관이든 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손을 내밀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마을에 단체가 13개인데 이 단체들이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구청 담당자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걸 물어볼 건지 그래서 이것을 전체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관에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이걸 정보를 줄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없을 때 학교를 열어내기도 어렵고 사실 저희는 시작하면서는 그 공무원들 손을 되게 많이 빌립니다. 장학사님한테 저희 어느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 제안할 건데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그래서 전화해 주시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사실 민들이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내고 프로그램 내용을 목표가 뭔지 활동 목표가 뭔지 이게 선생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해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네트워킹을 해서 누군가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들을 좀 하고 그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걸 잘 설명하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해서 저희도 10몇 개 단체 중에서 대표라는 사람을 뽑고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 이 일을 맡은 것이 저는 1년 내내 회의를 진행하고 단체 프로그램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민들이 하고 있는 걸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자료 달라면 전해드리고 교육청이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학교와 관을 설득하고 설명해내는 게 제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 사실 민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도 강하지만 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 어떻게 설명해낼 건가를 사실 개개 단체가 다 할 수는 없어서 민간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좀 해야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간이 원래 저희가 8시 30분 정도를 갖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이제 귀한 말씀들이라서 아마 지금 보니까 다시 76명으로 실시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조금 늦더라도 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라 믿고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실은 저도 긴장을 해가지고 빠뜨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진주가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고 하면서 대단히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행사는 어쨌든 최대한 이제 방역 수칙을 갖다가 좀 지키면서 좀 이 행사를 갖다 진행하려고 좀 애를 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칸막이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수칙을 갖다가 완벽하게 지키자 좀 그렇게 해서 좀 마스크를 쓰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숨이 차거나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다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특히 우리 지역에서 진주에서 지금 각각 교육 주체들로서 각각의 분야에서 지금 아주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을 또 패널로 좀 모셨습니다. 그분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년간 진짜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진주 행복교육지구가 시작되면서 원래 중학교에 진짜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교사로 있다가 교육청에 파견을 들어와서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너무나 부푼 꿈에 좀 다시 학교로 돌아가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뭐 좀 그런 어떤 기분을 좀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저희 그 김혜영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좀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이제 2년째 교장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2년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이제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이제 공모 교장이 되신 분이고요. 학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대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학부모 학부모 업무 담당을 갖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과 마을과 이렇게 소통하시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대곡초 이용철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완전 현장에서 일선에서 지금 진주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저희 그 진주의 그 가자동 그리고 그 주공 그린빌이죠. 그 아파트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소학행 마을학교 우리 대표님이신 곽은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세 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은 어쨌든 관, 그리고 한 분은 학교, 그리고 한 분은 지역민, 그죠 주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행복교육지구 그 현장에 좀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텐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주체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사실 모시려고 그 진주시에 그죠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한 분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지금 진주시청이 좀 비상 사태입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그 확진과 관련해서 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지금 줄이려고 어쨌든 아마 이제 시에서도 이제 지침이 좀 내려졌나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출장을 나올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좀 그 진주시가 좀 빠졌고요. 그래도 아마 그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이후에 자리에서 좀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그 우리 진주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김혜영 선생님께서 2년의 어떤 행복교육지구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년간의 일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진주행복교육지구는 크게 학교 지원과 마을 지원으로 나눠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학교 지원은 뭐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안 학습 공동체라 해서 선생님들이 마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 뭐 연구나 뭐 연수나 혹은 책을 사보거나 공부 모임을 하는 것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회 특색 프로그램이라 지원이라 하여서 학생회들이 학교 안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할 때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를 지원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교과 과정이나 장체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뭐 수업이나 이런 걸 하고자 할 때 뭐 지원 예산 지원이나 혹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복적 학급 지원이라고 해서 회복적 마을 교사를 양성해서 학교의 생활 지도나 이런 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간혁신이라는 영역을 또 운영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의 활동이나 뭐 생활을 조금 나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공간 혁신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 영역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지원 사업은 이제 연초에 마을 학교를 공모해서 이 마을 학교들이 마을 학교 활동을 하는데 예산 지원, 그다음에 마을 학교 교사들의 연수, 그다음에 마을 학교와 마을 학교들이 만나게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사 말고 저희들 행복교육지구 자체에서 마을 교사를 양성을 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회복적 마을 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는 것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주의 역사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진주 역사 마을 교사를 양성을 해서 이 양성된 마을 교사들을 학교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사업을 두 가지 영역으로 행복교육지구 일을 했고요. 아마 지금까지 2년 동안 2회 동안 이 일을 했고 앞으로 두 해도 아마 여기에서 조금 발전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 객관적인 진주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아까 전에 사회자님 맨땅에 헤딩했다고 했는데 맨땅에 헤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주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진주 행복교육지구가 사실은 진주시와 경남교육청이 MOU라는 걸 맺어서 진주시 3억, 교육청 3억의 예산으로 1년에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는 예산을 지원한 역할만 하고요. 교육청은 예산 지원과 장학사 1명, 파견교사 1명, 주무관 1명이라는 인력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교육지구 자체의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진주 행복교육지구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교육청이 가지는 한계인데요. 이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행복교육지구 자체가. 그래서 이걸 2년짜리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2년에 다시 2년 재연장, 또 2년 재연장. 그러니까 이게 마을교사들은 한 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교육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그런데 백년지 대계를 꿈꿀 수가 없는 거죠. 내년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학교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사와 교사와 주무관이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사가 가진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교사는 사실 가르치는 전문가지 마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연결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아마 다음 파견 교사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게 처음 들어오자마자 한 반년 가까이는 이걸 알아가는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펼치기보다는 이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교육청 자체가 사람을 계속 두지 않잖아요. 이런 인사 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임기가 다 됐다고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인맥과 저의 이 경험을 다음 파견 교사한테 그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선생님은 다시 또 저처럼 이 공부하는 기간을 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들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행복교육지구 자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이제 우리의 이제 처음에 실수인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학교 지원 사업에서 이제 학교 지원에서 문제점은 뭐였냐면 학교를 너무 몰랐다 혹은 너무 믿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 동아리가 있고 학생 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훌륭하신 교사들이 있습니다. 공교육 무너졌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거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교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뭐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3억에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을 지내고 보니까 지금 가만히 주판을 튕겨보니까 선생님들은 마을을 잘 모르고 애들은 학생회를 어떻게 이끌 줄 모르며 동아리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하락하는 걸 하고 있고 공간혁신이라고 사업을 이제 이걸 지원을 해드렸는데 학교는 학교장에게 공간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마을에 내줄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학교는 사실은 이게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마을과 만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을에 대한 이제 우리 진주행복교육지구의 마을의 예인데요. 이 한계는 뭐냐 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마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마을 학교에 애들을 데려다 줄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마을 학교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못 오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마을 교사 자체가 이런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는 주변의 지인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어려운 집안 가정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주행복교육지구의 마을학교의 방향 자체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른들이 뭔가 공부를 함께 해서 철학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철학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어떤 걸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뭔가를 일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우리 방향에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주행복교육지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않을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진주행복교육지구가 한계만 있지요. 그런데 엄청난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마을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수나 이런 걸 지원하는 곳은 진주행복교육지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교육지구를 따를 만한 다른 것은 지금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진주 같은 곳은 제가 2년 동안 살펴보니 학교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미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이지만 이거를 몇 년 동안만 지속된다면 몇 년 지나서 진주행복교육지의 마을학교 혹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마을학교를 제가 작년에 보고 이제 올해를 보면 같은 마을학교 2년째 이제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작년의 모습하고 올해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진주행복교육지가 먼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눈송이가 만들어질 때 가운데 먼지 같은 알갱이가 있어야 뭔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같은 행복교육지구가 있어서 그 주변에 물방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눈송이를 만들지 않는가. 그래서 행복교육지구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자아자찬을 하면서 마칩니다. 네, 2년간 정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만큼 아마 본인으로서는 소외가 깊은 또 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도 좀 난리도 아닙니다. 뭐 혜영쌤 팬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남기면서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늘 막 얘기를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진짜 진주 행복교육지구 그리고 진주에서 어떤 마을 교육 공동체의 어떤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대단히 좀 애를 써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기 대곡초 우리 이용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다. 예, 대곡초등학교 교장 이용철입니다. 김혜영 선생님 그 댓글 부대를 조직하신 건 아니죠? 저는 그까지는 미리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하긴 한데 한 건도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진주교육청에서 진주교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교육과정 지원을 2년 동안 작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두 해 동안 600만 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마을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학교 수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걸 실제로 좀 해봤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 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으로 지금은 자리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더 이어서 좀 더 발전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한 부분만 보면 그 한 숟갈에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수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형 교육을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과정이 참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런 고민을 해보고 조금씩 실패하더라도 하나씩 해보는 과정들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을 통해서 또 조금씩 나아가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이제는 우리끼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좀 더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 그래서 2년 동안 한계도 좀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길게 봐야 된다. 더 꾸준하게 지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좀 더 해야 학교에서 좀 더 마음을 내고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건 아까 추천 교감쌤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주체냐. 다 주체인 거죠. 그죠?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먼저 준비된 사람이 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준비가 된 사람이 한 발 더 답답하고 한 발 더 나가고 싶고 먼저 준비됐다는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지금 계속 화두는 결국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도 계속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진주행복교육지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지역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역에 있는 동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마을학교 선생님들 지역에 있는 지역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결국은 그 시작인 것 같고요. 이전에 좀 그런 고민들을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자리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해야만 된다. 왜? 학교에서는 굳이 필요가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사들이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진주 말고요. 진주 중에서도 저는 내동면에 휴밀에 사는데 제 근무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대구에 근무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선생님들은 자기 동네에 일부러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한계를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만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의 네트워크나 협의체를 빨리 만들고 조직하고 거기서 뭔가를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일단 학교에서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행복교육지구에서 사업에서도 그런 지원들을 했지 않습니까? 마을교육 과정이라든지 학급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까 돈을 줌으로써 약간 한계점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또 이제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탐방하고 알아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뭐 지금도 뭐 그 결에서라든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하고 이것을 알려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사실은 뭐 좀 근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학교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교에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아니라도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데 여기까지 학교 마을교육 뭐 이런 것까지 해라 하면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이게 또 업무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사실은 좀 그 민주적인 학교 문화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어떤 자기가 교사로서 좀 더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내려고 하면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로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의사들이 반영이 되고 이런 학교의 구조, 학교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져야만 훨씬 더 자기의 어떤 그런 좀 더 다른 관심 쪽에 관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뭔가를 좀 드러낼 건 뭐가 있는가, 업무 경감을 또 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 내부의 그런 자발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규제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사실 그렇습니다. 체험학습 한번 가고 또 지역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가려고 하면 그런 절차라도 학교에서 그런 절차 규정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하고 가면 사실은 선생님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학교에서는 좀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거를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은 뭐 처음부터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학교에서 할 때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그냥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니까 일단은 나가고 시도하고 만나야 되는데 학교라는 문화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변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도록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허용적인 문화, 허용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완벽성을 좀 너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는 학교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문화들을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갖춰주는 그런 학교라야만 좀 더 다양한 상상력과 주위에 있는 여러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철 선생님 팬들도 몇 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 입장에서 어쨌든 좀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아마 다들 좀 공감이 가는 좀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확행 마을학교 우리 곽은정 대표님께서 마을 학교의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 또는 현실과 문제점들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확행 마을학교 대표 곽은정입니다. 2년 동안 마을학교를 하면서 진주 마을학교에 대한 4가지, 첫째, 코로나 전후로 마을학교의 현실과 문제점, 두 번째, 마을학교에 필요한 지원, 세 번째, 동 단위의 마을학교와의 커버넌스, 네 번째,
마을 학교 청소년 모임에 대한 공교육 제안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전후 마을 학교 현실과 문제점은 19, 20년 마을 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코로나 전과 후의 마을 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인 19년 전에는 마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사들도 마을 학교 교육 공동체에 대한 것보다는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후 올해는 마을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높아졌습니다. 그 예로 조기 마감이라든지 줌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꾸러미 활동으로 학부모들의 문의와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활동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고 일정을 잡기가 무엇보다 힘들었지만 각 마을학교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다가가기 위한 여러 노력으로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인 마을학교에 필요한 지원. 마을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학교 자체의 고민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마을 학교를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라는 불안감을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잘 올해 계약이 되어서 내년에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좀 안심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독립적인 공간 확보. 19년 전에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없었어요. 저희 소학형 마을 학교는 도서관을 기간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실은 공간이 너무나 구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도서관은 휴관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관을 쓰려고 했지만 교회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요. 그 외의 기관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사실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을 교사의 전문 교육. 아무래도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전문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아이들도 뭔가를 배워가고 선생님들도 뭔가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간지원센터. 마을 학교가 자립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는 정보를 받고 활동하기 위해서도 중간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마을 학교에 꼭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단위의 마을 학교와의 커버넌스.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마을 학교는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때 온 마을이 활동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뿐 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학교, 지역,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을 함께한 소학행 마을 학교는 잘 운영된 마을 학교이지만 지역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소학행 마을 학교와 가오동에 있는 두 마을 학교와 함께 협업해서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나 아쉬웠고요. 온 마을이 함께 하여야만 온전히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년은 아이들이 마을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단위의 커버넌스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진주시와 더불어 협업하고 연대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을학교 청소년 모임에 대한 공교육 제안.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늘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집이 안 되고 모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을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이 왜 마을 학교에 활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점화 및 학력 인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움 투를 통해서 그 배움에 대한 수업 시간과 학점을 이수한다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청소년 모임에서 봉사 시간을 받는 거로도 좋다고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것이 학점화가 된다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청소년 중심 공간 활용. 진주는 많은 공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전문 인력 지원 및 교육. 사실은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많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변화가는 이 아이들의 그 성향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방향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받게 된다면 마을학교 선생님도 걱정 없이 아이들과 함께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번째,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학생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 마을학교, 저희 청독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스스로 책을 선정하고 스스로 자유 토론함으로써 성장해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더 재미를 느끼고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모임에 대한 공교육 제안을 해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의 마을 학교는 마을의 학교보다 풍부한 경험과 자원이 있는 분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학교보다는 마을에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분야를 담당하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의 돌봄과 울타리 안에서 자라며 그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관계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마을학교 안의 프로그램을 단지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고 학교와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마을을 생각하고 지역을 알아가는 진정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해 준 마을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제로 마을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좀 이렇게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어쨌든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서로 좀 질의응답을 좀 하면서 좀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패널 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좀 질문을 갖다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골라서 각각 패널 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오늘 이렇게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주제 발제를 해주셨던 분들께 혹시 우리 질문이 있으시거나 패널들 분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네, 추천 교감 선생님께 네네. 여쭈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단위, 동단위 커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동단위로 한번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사실 잘 되지 못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진주라는 한 지역과 진주의 읍면동이라는 마을 2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을은 읍면동이고
지역은 진주라는 지자체예요. 저는 이 진주라는 지역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읍면동 단위의 중간 조직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자세하게 책에서 설명했는데요. 일단 중간 지원 조직과 거버넌스는 차이가 있어요. 중간 지원 조직은 행복교육지원센터처럼 뭔가 지원하는 예를 들어 예산, 행정, 공간, 교통을 지원하는 실무고, 거버넌스는 그걸 운영하는, 작동하게 하는 일종의 협의와 합의기구.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민관 학이 들어와서 집단지도 체제라든가 의사결정 기구를 갖고 있는, 그게 거버넌스.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맨 처음에 완주에서 완주교육지원센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완주 13개 읍면동에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산에는 공간이 필요했고, 소양에는 사람이 필요했고, 상관에는 교통이 필요했어요. 그럼 이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일종의 좀 더 큰 차원의 거버넌스와 중간 지원이 필요했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역시 이게 국가나 도교육청의 정책과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왜냐면 현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마을 단위의 거버넌스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금방 말씀하신 같은 이유예요. 왜? 학교와 마을은 가장 밀접하게 늘 만나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면대면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읍면동 단위의 마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구체적인 사례는 완주군 고산면에 있어요. 뭐냐면 완주군에서 13개 지역별로 13개 읍면동별로 자기들의 읍면동의 발전 계획을 세우라고 했을 때, 고산면에서는 자기들의 발전 계획을, 다른 데는 뭐 경제, 산업, 뭐 다른 걸로 세웠는데 얘는 교육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교육을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로 삼고, 교육을 주제로 이제 학교의 대표자 또는 그 행정의 대표자 또는 의원, 그 다음에 그런 시민단체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이 고산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토론회를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 토론회를 몇 명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전체 학교, 전체 학부모 설문을 바탕으로 고산면의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그걸 성장하기 위해서 고산면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펼쳐야 되고, 이걸 하는 데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게 돼요. 그게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찾아오는 고산형 교육 공동체가 됐는데요. 그 모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교육이 하나의 의제가 되고, 그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그리고 역할을 나누는,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가 소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지도 체제의 의사결정 기구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모이고, 실무기구에는 대표자가 모이는, 그러니까 교감이나 담당자가 모이는 이 두 가지 거버넌스가 같이 돌아갔거든요. 이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 단위의 이 교육활동이 모이면 지역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면은 이게 의미는 좋은데 주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용어보다는 학교 마을 공동체. 예, 학교 마을 공동체는 이제 읍면동 단위의 거버넌스이고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학교 마을 공동체가 모이면 지역 교육 공동체. 그래서 진주 교육 공동체가 있고, 진주의 읍면동에 학교 마을 공동체가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좋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그와 더불어서 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진주의 어떤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조금 전 질문하신 것도 그런 방향성이나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진주의 현재의 상황은 그런 지역에서 그게 학교
뭐 그 공동체로 합시다.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 지역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하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그 지역에서 학교든 지자체든 뭐 면이든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학교를 그 교육을 어떤 지역을 고민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은 참 좋은데 진주의 현재의 사정은 그렇게 하자라고 설득을 해야 되고 학교장을 만나야 되고 지역 면장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진주 행복교육지구 또는 지원센터에서도 또 마을교육 지원센터나 그러면 우리 결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 것인가, 안 일어난다면은 찾아가서 어떻게 설득해서 그런 것들 협의체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좋은 말을 좀 주실 수 있을지.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받는 건데요. 어떤 지역은 어떤 마을은 마을 사람들 정말 뭔가 하려고 하는 학교는 전혀 이렇게 참여하거나 문을 열지 않고, 근데 또 반대도 많아요. 학교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정작 마을이나 마을 사람들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지역도 학교와 마을이 동시에 준비돼서 함께 한 지역은 없거든요.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고산 같은 경우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일단의 연구의 모임을 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근무하다가 완주의 사무초라는 이 통폐합된 학교에 공동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약 2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약 한 6, 7명 정도가 모여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바꿔나가요. 근데 이 사례를 보고 이제 그 학부모들이 동의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동해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면서 이제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아이를 품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고산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육 활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제가 근무한 소양 같은 경우는 학교나 또 이 선생님의 참여나 변화는 거의 미미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방치되고 또 폭력이라든가 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서 매우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불러서 간식을 먹여주고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뭔가 보듬어주는 이 과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행정이 지원을 하면서 지금의 소양 교육 공동체가 됐는데, 학교든 마을이든 아까 이용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준비된, 또는 더욱 더 나가면 먼저 절실한 쪽에서 손을 내밀어서 1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이렇게 좀 넓혀가는 것이, 물론 이것도 이상적이고 또 어려운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진주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몇십억 안 되죠. 네, 예. 근데 몇십억이 안 되면 뭐 10억 미만일 텐데, 그걸 가지고 진주 인구 30만 거의, 그다음에 학생 여기에 모든 학교 모든 마을을 동시에 변화시킨다는 건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작부터가. 그래서 저는 일종의 팁인데요. 가능성 있는 한두 개 마을을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에 집중적인 사람과 그런 교육 활동과 또 지원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모여서 여기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사례는 일종의 파일럿으로 여기에서 사례를 만들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지자체와 진주 전체를 설득하거나 뭔가 여기에 의지를 모아하게 되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어떤 뭐 선거라든가 또 지역 전체의 움직임이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특정한 지역 마을에 대한 어떤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 사례를 만들어 사례를 보여준다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교육지구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고민 내지 좀 대안을 좀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곳을 집중적으로 네. 좀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진주시가 사실은 조금 되게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 행복교육지구가 가진 어떤 방향성 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소극적인 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조금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아니면 잠시 댓글창을 통해서 올라온 소감과 또 그 질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의견이 좀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80말 90초 이거 그 태어난 출생 연도를 말하는 거죠. 80말 90초에 태어나신 우리 그 젊은 엄마들이 사실 마을 모임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젊은 엄마들을 어쨌든 함께 마을 교육 공동체 또는 어떤 마을 모임, 마을 학교 좀 이런 활동들에 좀 같이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과장 그러니까 담당자 이런 거 아마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업무 역량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일단 김혜영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그냥 연결해서 드릴 텐데 그 중에서 하시고 싶은 답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주 행복교육지구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2년차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가 잘했다고 생각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그러니까 마을학교가 잘했다고 생각한 점, 아쉬운 점 있는지 좀 그런 게 대한 답을 좀 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행복교육지구의 나아갈 방향으로 어쨌든 진화하기 위해서 마을 교사들에게 당부할 말이나 부탁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네,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교랑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게 저는 이 첫 해에는 이게 두 번째에 이제 거가 되는데요. 첫 번째 건 첫 해에는 방과후와 마을 학교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데 너무 이제 목표를 둬서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 학교 방향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방과후 강사가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인식시킬 것인가. 그게 첫 번째 해의 가장 화두였는데 그거는 가장 잘한 거에 해당되는데 마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끼리의 서로 배움터를 만들면서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마을 학교 중에서 좀 잘된 마을 학교가 소문난 마을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첫 해에 이제 작년에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서로 배움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고 그래서 만나고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비전을 세우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옳았구나 저거구나 싶어서 두 번째 해에 모든 마을 학교에다가 서로 배움터를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책정을 했더니 저는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비전을 세우고 뭐 자기네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마을 학교에서 올해 가장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시급한 문제는 그냥 학교랑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요번에 소확행 마을학교가 있는 가오동에 마을학교 3개 있는데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기에서 지역 네트워크, 마을 안에 동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금산에도 이제 그런 민과 민 사이에 어떤 연결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으로 삼아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문날 마을학교는 학교 안에 마을교육과정을 잡아넣는 걸로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꿈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 3군데만 성공하면 이거 되겠구나 했는데 발목이 잡혔죠, 코로나에.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이제 좀 멈춘 상태인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분명히 우리 마을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 세 지역에 반드시 뭔가를 이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편과 마을 편에. 그리고 마을 선생님들은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네, 우리 마을 학교 선생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믿고 계시는 우리 김영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또 좀 질문을 갖다가 좀 올라온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철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곡면에도 마을 학교가 있는지 또는 뭐 없다면 뭐 가능성은 또는 뭐 준비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있었으면 하는 마을 학교의 모습은 뭐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2019년에 진주 행복교육지구가 처음 출발할 때 대곡면에 마을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깔깔숲 마을 학교 네. 놀이터에서 거기서 했는데 1년 운영을 해보시고 너무 힘들어서 올해 2020년 그 신청을 안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하나의 체험 정도 가서 숲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 숲 체험을 우리 교육 과정과 어떻게 이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 학년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고민해서 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을 교육 과정 그러니까 마을 학교가 아니지만은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처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계는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의 네트워크 또는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런 고민보다는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체험센터, 체험처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없이 그냥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곡면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한계는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에 저희 학교에 이제 공간 혁신 사업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공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올 겨울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완성이 되면 그것과 학교의 공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 우리 진주 행복교육지구를 방향을 잡을 때는 마을 교육 과정 이게 결국은 마을 학교가 학교를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학교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벗어나게 학교에서 하지 마라 뭐 이런 심지어는 그런 말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학교라는 공간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좀 더 마을과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서 마을 학교를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곡에는 어쨌든 학교가 먼저 좀 이렇게 나서야 되겠다, 좀 이런 말씀들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또 짤막하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강은정 선생님한테 좀 들어온 질문인데요. 올해 가장 뿌듯했던 경험. 뿌듯했던 경험요? 네, 네. 그리고 보람 느낄 때, 뭐 힘들 때, 뭐 하여튼 좀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소확행 마을 학교가 좀 잘 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 함께하는 동아리거든요. 이게 동아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와 좀 달리 변화를 줘야 될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 그걸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 이게 처음에는 이런 활동을 처음 접해 보니까 스스로 발표를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느끼더라고요. 이게 어려워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고 자기 의견을 서스럼없이 얘기할 때, 그리고 그럼으로써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뿌듯했고요.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올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또 이제 공간 확보에 대해서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마을 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마을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하는 마을 학교들이 좀 꽤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변화 그리고 성장을 보면서 좀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셨다 하시고 아마 공통된 좀 다들 어려움이신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한 어려움. 네. 더불어서 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조금 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면 나중에 다들 답을 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패널들께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의 새로운 정의, 네, 새로운 정의. 혹시 새롭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실제로 한번 이걸 겪어보고 현실에서 맞닥뜨려 보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좀 새롭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 좀 이렇게 답이 마련되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추창훈 선생님께 좀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을 넘어서 지역과 삶을 바꾸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교육을 넘어서 지역과 삶을 바꾸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저도 진짜 저도 이제 아주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로 가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 서열화와 대입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과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렇게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저한테는 왜 이렇게 큰 질문을 주시는지. 그러게요. 키가 제일 크시니까.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 두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혁신교육의 큰 어떤 변화가 혁신학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혁신학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와 또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도 어느 때 흔들리는 지점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지점이. 그게 뭔지 아시죠? 학교 구성원이 바뀔 때거든요. 특히 혁신교육을 맨 처음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열정을 불살랐던 그분들 나가면 혁신교육이 흔들리고 학교가 흔들리고 이제 무너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혁신학교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학교에 어떤 토대가 흔들리고 학교가 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같이 꿈을 꾸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할까요? 저는 그게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학교와 협업의 중요한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학교의 교육의 목표 방향 내용을 논의하고 의지를 모았던 사람들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들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나가니까 흔들리고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가치가 공유가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혁신학교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바로 선생님들만이 모여서 학교의 교육의 목표 방향 내용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 학부모, 지역주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학교의 교육 목표를 세우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세우고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면 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것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의 참여 또 선생님들의 인식의 변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면 시스템으로 뭐냐면 이거죠. 학교의 교육 목표를 세울 때부터 마을과 학부모와 지역이 들어오는 일종의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지향해야 될 교육의 목표, 방향, 가치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학교의 교육 목표에 예를 들면 지역의 시민, 또 지역의 삶, 또 지역교육 과정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이걸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누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일반적인 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에 아까 제가 어떤 타겟을 정해서 함께 그걸 지원하는 그걸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주의 어떤 학교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하고 미국의 차터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학교예요. 지역의 학교.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내용을 채운 이 과정을 학교나 선생님 혼자 하지 말고 지역과 함께, 마을과 함께, 또는 여기에 모든 아까 말씀드린 뭐 시민단체, 의원, 또는 행정 들어와서 함께 모색해서 함께 세우는 이 과정을 어느 한 학교가 경험한다면 이 사례가 진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걸 인정한다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간 어떤 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일종의 절차적인 뭐 타당성을 갖추게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나올 거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저는 완주에서 아직은 안 해봤어요. 이것 제가 이제 이론이나 또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학교를 옮기게 되면 곧 옮길 것 같아요. 옮기게 되면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 지역 삶 또는 뭐 교육을 바꾸는 네트워크, 저는 일단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은 각 분야나 영역 단위별로 네트워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 패널들과 토론했던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는 유튜브로 참여했던 어떤 분들이 오늘 이 자리나 만남에서 보고 듣고 느끼거나 또 생각을 바꾼 것을 그냥 혼자 개인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이것을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료든 마을 사람이든 그 누군가든. 그러면 그분들하고 함께 이것을 뭔가 모색하고 같이 실천하는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모이면은 저는 큰 네트워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주에서 2014년도 13년도에 가장 역점을 들었던 것은 이 학습 공동체였어요. 학습 공동체. 근데 여기다 예산만 지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독서. 그러니까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멘토. 이 두 가지는 같이 만나서 가야 이것이 일정한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 학습과 즉 독서와 멘토가 서로 진주 내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이것을 진주 행복교육지구가 중요한 과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멘토는 대단한 실천을 가진 활동가가 아니도 돼요. 내부의 이야기는 내부에서 잘 못해요. 그러면 A 학교의 멘토로 B 학교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마을 사람이 오든. 그래서 서로 외부가 서로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면 이게 나중에 이것을 다 서로 연결하면 진주의 네트워크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입 서열화와 또 대입 만능, 이 사회 풍조 문화, 이건 사실 국가도 못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답변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가 교육 목표, 국가 교육 과정 어디에도 대입을 목표로 하는 데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설득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또는 주변의 요구나 필요를 또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휩쓸려서 학교 교육 과정이 흔들리고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제 얘기는. 이 말은 그런 요구나 그런 필요나 그런 바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뭔가 마음을 모아가는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가 본인의 자녀들은 좀 더 나은 학교, 나은 대학, 나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교육이 따라가서는 안 되죠. 저는 그게 교육자이고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학교가 현재의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따라간다면 또 그런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따라간 학생을 늘 길러낸다면 사회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과 진짜 마을교육 공동체의 목표나 목적은 그런 이미 만들어진 또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나 부에 전도되지 않는, 또 이걸 바꾸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혁신적인 학생, 또 혁신적인 학교, 혁신적인 뭐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아무리 강구하고 견고하더라도 저는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야 마땅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어쨌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행복교육지구나 또는 행복학교 그리고 또 마을교육 공동체를 갖다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가장 큰 어떤 그림돌이인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어쨌든 개인의 부 그리고 개인의 성공, 뭐 출세,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주류들의 어떤 생각 좀 이런 것들이 좀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요원하긴 할 텐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것들을 또 깨트려서 진짜 행복한 인간으로서 좀 행복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좀 그런 고민들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정 대표님께 또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 그 김혜영 선생님께서 어쨌든 진주의 이제 마을 학교들이 좀 중산층의 자녀들을 좀 중심으로 좀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좀 그런 한계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마을의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도 마을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소외된 아이들을 품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단체 활동에서 학교로 연계하겠다고 한 지점들이 소외되는 아이들을 없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방편이 마을의 모든 학교를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을 나들이를 저희 권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랑 다 하겠다. 내지 뭐 어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동별 권역 이럴 때 사실은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돌봄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마을에서 품어 안거나 학교와 마을이 협업해서 자기 역할들을 각자 해내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사실은 그게 복지 영역에서 해결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소외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은 그거를 마을이 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들은 사실은 아직 저희도 고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마을 학교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일정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일정한 시간에 늘 열려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옮길 때 갈 곳이 없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런 맞아주는 어려운 애들이 배고프면 물 주고 간식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늘 열려 있는 안전한 공간들이 열려 있는 곳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아요. 저희 마을에서는. 예.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는 것과 아이들이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안전한 공간을 열어놓는 것 그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현재의 돌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또는 공교육이 아무리 역할을 잘 수행해도 3시 반, 4시 이후에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올 때까지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학교나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개인과 가정의 책임인데 현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아이들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본다면은 가정과 학교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바로 금방 여기 말씀하신 마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내키는 대로 쉽게 와서 쉬거나 놀거나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어른들이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소양 같은 경우에 소양중학교 아이들이 70명인데 적어도 30명 정도는 학교 끝나면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마을 학교에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면은 방과후를 거기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그 공간에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습 결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간식을 지원해주는 그 들락이 있거든요. 여기에 적어도 5명 이상의 어른들이 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물론 정규 프로그램을 받는 아이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가 더 많아요. 집에 가기 전까지 농산호수의 가장 큰 문제는 버스거든요. 버스가 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때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간이나 그런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마을 사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시설, 공간, 교통, 재정. 그것을 이제 지역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마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데는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시설 필요하고 어떤 데는 교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잘 살펴봐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모든 마을에 똑같은 지원, 이게 아니라 필요한 학교와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지원.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깔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주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마을 학교들은 이런 돌봄을 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껏해야 1년에 1,000만 원 사업비를 드리는데 이 돌봄 필요한 건 매일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말도 없이. 근데 일단 마을 우리 행복교육지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경남도청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마을 학교를 하나 연결시켜 주면 그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공간에 가서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하나 하고 싶으니 그런 마을 학교를 소개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행복교육지구의 마을 학교의 어떤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이지 행복교육지구 할 수 있는 몫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걸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라면 꼭 행복교육지구에서만 우리 사고를 또는 가둬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복교육지구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었다면 이제 지역에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행복교육지구에서는 이렇게 좀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필요한 지역의 어떤 그런 다양한 또 인적 네트워크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의 지자체에 또 도움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그것은 또 지역에서, 물론 당연히 이제 행복교육지구에서는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영역까지도 그 지역에서는 좀 확대해서 더 고민해서 방법을 좀 찾으면 그런 부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사업도 이제 지자체에서만 완전히 다 가져갈 수는 없고 행복교육지구에서 뭐 교육이나 행정적인 일부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예산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에서 담당하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진짜 좀 이제였어야 좀 토론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네. 네, 또 하실 말씀 아닙니다.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흘러서 어쨌든 조금 마무리 좀 수순으로 좀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좀 되게 오늘 좀 새로운 것들을 좀 깨닫는 좀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마을에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서 장윤준 대표님께서 어쨌든 그래서 모든 학교와 좀 이렇게 연결을 갖다 하려고 한다.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는 어떤 좀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꾸 마을교육 공동체를 사실은 학교 바깥에서만 좀 되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왔던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반성되는 좀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자체가 사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을 학교라는 어떤 모습이 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안전한 공간,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와서 좀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굳이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마을 학교의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되게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생각까지 좀 못했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사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좀 제가 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을 좀 나눠서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상 여유도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종합 토론 같은 좀 형태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몇 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좀 각각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아마 제가 볼 때 10시까지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질문을 갖다가 아까 공통 질문을 드렸죠, 그죠? 마을 교육 공동체의 새로운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다면 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지. 요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조금 쉬운 질문.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답과 포함해서 진주 지역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야 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뭐 좀 이 정도. 제가 말을 하다가 좀 꼬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주 지역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큰 방향성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를 갖다가 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 사회자님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꾸 꼬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일단 뭐 추차원 교감쌤과 다른 분께서는 이제 좀 제 이야기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말씀 못하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마지막에 할 거라고 남겨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 진주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좀 이렇게 시급한 방향이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역별로 자꾸 만나야 된다. 지역별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일단 저는 가장 시급하고 지금 해야 된다. 각각 먼저 되는 데부터 지금 어쨌든 가자지구, 건산지구 그리고 그 충무공동지구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온라인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만나야 된다.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그것을 사례를 해서 다른 지역도 점차 그 폭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우리는 지금까지 진주시 담당 공무원, 시장 이런 분들 빨리 사람 내고 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각각의 지역에서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사실 그분들은 정책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큰 단위에서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한번 뭐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지역에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고민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동네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우리 애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인가라고 던지거나 같이 고민을 한다면 할 때는 그분들은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그 지역에서 빨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런 고민을 우리 아이들 그 지역 애들 고민하는 것들을 계속 먼저 빨리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내년 화두가 내년이 제가 없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2년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못 썼던 지점이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이 마을을 모른다 여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진주 여중인데 이현동을 잘 모르거든요. 역사나 뭐 거기에 대한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필요하고 원하는 데가 있다면 그 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는 마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섭외를 해야 되겠다.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다가
저는 선생님들 좀 믿는데, 제가 선생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믿는데 알게 되면 반드시 뭔가 실천내려고 하는 그런 게 선생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마을을 잘 몰라서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좀 알게 되면 반드시 이걸 뭔가에 담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언제가 되더라도 1학기 초반이나 중반이 되더라도 그 마을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학교랑 좀 연결시켜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불쑥 패널 토론을 하면서 듣다가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당면 과제라고 하나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학교에서는 사실은 학교와 지자체에 대한 거버넌스가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을 학교가 더 활성화되고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마을 교육 공동체 새로운 정의라고 말씀을 어떻게 정의를 내보라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 행복교육지구에서 내세우는 말이 있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마을과 지자체가 벽을 깨고 함께 협업하고 연대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이제 다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마을 안에서 과연 우리는 벽이 없나? 를 돌아봐야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다가오기에 벽이 존재하는 공동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친한 저 사람들끼리 하는 공동체로 여겨지는, 그렇게 어떤 담들, 보이지 않는 담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한테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맞나, 마을의 마을 공동체로서의 공공성은 우리는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돌아보면서 그 확장성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공공성이 담보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허버넌스든 뭐든 이것들은 계속 확장되고 만들어질 때 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들은, 공동체들은 그 고민들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시간을 좀 더 써도 되죠. 네네. 네. 조금만.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좀 주체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주체란 말씀 드렸는데요. 선생님, 교육의 3주체는 누군가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학부모 동의하시나요?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만 말씀하신 3주체는 저는 교육의 3주체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3주체라고 봅니다. 근데 학교와 교육이 동일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의 3주체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학교, 마을, 지역. 그래서 주체 자체를 이제 좀 새롭게 인식하자. 그래서 교육의 3주체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학교인데요. 학교는 또 학교와 교사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학교를 말씀드리면 학교는 딱 이거 하나 질문. 우리 학교는 우리 지역이나 지역의 삶에 기여하는가? 딱 이 하나만 학교가 스스로 돌아본다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앞으로 논의해야 되는지를 저는 분명하게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제가 두 명의 선생님을 예를 들을게요. 한 선생님,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있는데 A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고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고 교수학습 기술도 좋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1년 내내 아이들을 맡는 교실과 B 선생님은 다소 부족하고 다소 약간 좀 거칠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해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혀보게 하는 그런 교실과 어떤 교실이 더 아이들의 성장에,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지 저는
학교나 교사가 모든 교육을 도맡아서 해결한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교나 교사가 또는 수업이 모든 것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도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아요. 필요한 건 다 유튜브로 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럼 결국 학교나 교사나 수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하고 만나고 해보게 하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교실의 수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설령 그 마을과 함께하는 그 수업이나 그 프로그램이 다소 거칠더라도, 근데 다만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주목하지 않고, 프로그램에만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게 한다면, 또 그 사람의 가치에 주목한다면, 교사라는 정말 뛰어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그 마을 활동가의 부족한 면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이 여기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보고요. 마을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는 많은 학부모가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일종의 소진, 그러니까 번아웃, 또는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리고 또 비슷하게 되는 게 또 하나가 자기 아이가 졸업하거나 학교를 마치면 사라지는, 저는 이게 또 중요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어요. 희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제 본인을 돌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그건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이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나를 희생하는, 여기에 출발하면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내가 아이들을 위하여 또는 교육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내 삶의 과정이고 의미이고 가치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소양만 하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서로 만나고 서로 학습하고 서로 뭔가 같이 밥도 해먹고 서로 여행도 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이게 오래 가기도 하지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역인데요. 지역은 지원청과 지자체로 나눌게요. 지원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바로 진주의 교육과정이에요. 지역교육과정. 그리고 예를 들면 진주교육지원청과 산청교육지원청이 달려야 된다면 단 한 가지는 진주와 산청이거든요. 그런데 진주교육청이나 산청교육청이나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국의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주교육지원청은 진주의 학교와 진주의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그 가르치는 것의 내용과 과정과 단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굴해서 정리하고 안내하는, 특히 이 과정에서 진주의 선생님들이 진주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수, 워크숍, 만남, 이것들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것이 진주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인데요.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나 지역단위 교육이 그래도 앞서가고 큰 변화를 보인 곳의 공통점은 지자체예요. 그만큼 지자체는 대단한 힘과 자원과 권한과 역량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자체의 참여가 여기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요.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 또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굉장히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을 모아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역의 청년들은 떠나가요. 특히 지역의 청소년이 지역의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고 떠나가는 이 현실에 지자체가 오히려 힘을 보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젠 지자체가 완벽하게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외부의 청년들을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청소년이 지역의 청년으로 자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청소년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자체의 교육정책 일대 전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좋은 일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의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 높은 소득, 높은 급여, 아니 높은 질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지역에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 흉내내기고 대기업 따라가기거든요. 이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어해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종의 지자체의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충분히 만나고 연결하면서 저는 이 진주에서의 이 변화가 학교, 마을, 지역이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김혜영 선생님 말씀하신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선생님 맞죠? 짠했는데요. 그간의 세월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이 2년, 5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일단 마음가짐을 내가 모든 걸 끝내고 해결해야 되는 마음가짐 자체가 일단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즐겁게 하자고 말씀드려요. 즐겁게. 그래서 내가 못하면 뒷사람이 하면 돼요. 옆사람이 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가보면 이제 그 변화가 보이겠죠. 특히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다고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안 보이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먼 훗날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 사이에 공유되고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난다. 다만 우리가 이걸 즐겁게 하는 이 과정에 쌓여야 이게 나도 좋고 옆에 사람도 좋고 아이들한테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주는, 저는 그런 진주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진주 교육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역별,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하는 좀 그런 좀 깨달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교와 이제 교사가 마을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학교와 교사가 마을을 만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쨌든 또 좀 양성하는 게 또는 길러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이제 마을 학교들이 좀 거버넌스를 좀 이루면서 꼭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네, 교육 3주체를 새롭게 정의를 갖다 좀 내려주셨습니다. 어쨌든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이 교육 3주체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좀 어쨌든 목표 어떤 지점이랑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또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고, 절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얘기들, 예, 절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좀 해야 될 역할들은 좀 오늘 계속 네트워크나 어떤 읍면동 단위의 어떤 뭐 거버넌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간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통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어떤 교육 자원들, 교육 생태계를 어쨌든 촘촘하게 좀 연결을 갖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결을 갖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연결자로서 역할들을 갖다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먼저 시도하고 그리고 먼저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걸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전파시켜 나가는, 확대시켜 나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뭐 끝으로 나는 꼭 이 얘기를, 여기 지금 아직도 58명의 생중계 참여자들이 계십니다. 계속 74명, 7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9시 가까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9시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도 꼭 뭐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아무도 안 하실 건가요? 네, 빨리 마치고 빨리 마쳤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한 40분 정도 더 좀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저희 그 현장 참가자들이 원래 현장 참가 잘 안 받았는데 굳이 오셔서 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좀 계십니다. 저희 그 진주교육 공동체 결의 대표님들, 공동 대표님 세 분하고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님 그리고 또 저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 보겠다 하는 좀 그런 포부를 가지신 분도 한 분 와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 이 토론의 내용들 챙겨주신 우리 댓글 정리 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분들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그리고 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지원해주신 우리 진주교육지원청 분들께도 지금 장학사님하고 다 퇴근을 하셨는지 퇴근 안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 참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장소 그리고 뭐 예산 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이런 지원들을 좀 이렇게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결의 사무국장님께서 어쨌든 기획을 하고 그리고 재정을 집행하고 하는데 좀 대단히 애를 쓰셔서 이 자리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거 맞나요, 이 자리? 네. 어쨌든 그 미숙한 사회자를 두고도 훌륭한 토론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좀 뜨거운 박수 이제 보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